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거를 이 상수로 잡아놓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이걸 상수로 잡아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수로 잡아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식을 나타낼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이제 이 식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줘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계산해주면 이게 되겠죠. 여기에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그렇게 되면은 a는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이 n에 마이너스 8이 나온 거를 그대로 대입해주면은 fx 함수가 나와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2 서술형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보면서 풀이 방향을 생각해 볼게요. 우선 함수 fx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구간에서 또 0보다 큰 구간에서 각각 정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점 A, B, C, D가 주어졌네요. 또 이 점들이 이루는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어떤 점에서 최대가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사각형 ABCD의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이 t에 관한 식이 어떤 지점, 즉 어떤 t에서 최대가 되는지를 구하면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fx하고 점 4개를 그래프상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선 fx가 0보다 같거나 작은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죠? 그래프상에 나타내주면 x축에서 마이너스 2 하고 0 지나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방식으로 x가 0보다 클 때도 0하고 2를 x축에서 지나고 이렇게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fx를 나타냈으니까 이제 그 위에 점 4개도 찍어볼게요. 점 A는 마이너스 2,0이죠? 그냥 주어졌으니까 찍으면 되고 점 B가 t, ft로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t의 좌표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으니까 이 그래프 위의 점이 B임을 알 수 있는데요. 편의상 여기에 찍었습니다. 또 이제 C의 좌표를 나타내어야 하는데 여기서 평행이동의 관계를 알면 C의 좌표를 아주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0보다 작거나 같은 지점에서는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0보다 큰 지점에서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파란색의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빨간색 부분의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축의 좌표를 보고 판단을 하면 명확하겠죠? 그러면 이제 C의 좌표를 볼 건데 C의 좌표는 t 플러스 2, ft 플러스 2죠? 즉, t 플러스 2, t B의 X 좌표하고 2 플러스 2 하니까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 B의 좌표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게 점 C니까 점 C를 여기다 찍어주면 되겠네요. 이따가 보충 설명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D는 그냥 점 C에서 수선의 발을 X축에 내렸으니까 이렇게 찍어서 점 D 이렇게 마지막으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점 ABCD를 다 찍었고 ABCD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사다리꼴이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AD, 즉 선분 AD의 길이 T 플러스 4가 되고 윗변 BC의 길이는 아까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BC의 길이는 2가 되고 이제 높이는 점 B의 y좌표하고 점 C의 y좌표를 통해 구할 수 있는데 둘이 같으니까 둘 중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산이 좀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점 B는 이제 x가 0보다 같거나 작은 요 식에다가 t를 대입한 게 점 B의 y좌표가 되고 점 C의 y좌표는 이 0보다 큰 구간에서의 fx에다가
t 플러스 2를 대입한 게 점 C의 y좌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전자, 즉 점 B의 y좌표를 구하는 게 ft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 B의 y좌표를 구해보면 이 식에다가 t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따라서 ST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ST가 최대인 지점을 구하는 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였는데 ST가 최대인 지점, 즉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 함수가 어디서 최대인지를 구할 때 어떤 개념을 활용했었죠? 네, 극대 극소 개념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간단하게 개형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개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극대값에서, 즉 이 지점에서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S'T는 0을 만족하는 T 중에서 그러니까 이 두 점 중에서 이 둘 중에 큰 지점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S'T는 0을 만족하는 T 이렇게 S'T는 0 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T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2차 방정식을 만들면 3T 제곱 플러스 16T 플러스 12는 0이 됩니다. 계산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 되고 근의 공식을 통해서 T의 값을 구해주면 T는 3분의 마이너스 8 풀마 2루트 7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점 중에서 큰 값이서 극대를 가지고 이게 곧 최대값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점 중에 최대는 큰 값은 t는 3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2루트 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 다 구했으니까 최종 답만 구하면 되는데요. p는 마이너스 8에 해당하고 q는 마이너스 7에 해당하죠? 그래서 q 마이너스 p는 7 플러스 8 해서 최종 답은 15가 됩니다. 답은 15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평행이동을 해서 점 BC의 좌표를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평행이동한 y좌표가 같은 부분을 생각보다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그냥 y좌표가 같은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을 HT라고 하고 이 파란색 부분을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함수는 ht-2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점 B의 y좌표는 t를 대입했으니까 ht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점 C의 y좌표는 ht-2라는 식에다가 t 플러스 2를 대입했으니까 ht로 점 B의 좌표와 점 C의 y좌표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함수가 이만큼 평행이동되어 있고 점도 이만큼 평행이동되어 있으니까 그냥 y좌표가 같다라고 문제에서 바로 판단하고 풀이를 하면 풀이 시간이 빨라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fx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가지므로 f'E는 0이어야 하고 f'x를 구해보자면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4a제곱이므로 여기에 f2를 대입한 마이너스 24 더하기 4a 더하기 4a제곱은 0이 됩니다. 이 4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24를 인수분해하면 이므로 여기서 a는 2 아니면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a가 2일 때 먼저 해보자면 a가 2일 때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6x 마이너스 3이고 이를 미분한 값인 f'x는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6이 됩니다. 이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므로 여기서 극대값은 f'x가 극대를 가지는 x값은
2가 되고 극소를 가지는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이로써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f2는 fx에 2를 대입한 값이므로 이거를 계산을 하면 21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함수값이 21이라는 겁니다. fx 마이너스 30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30이라는 값이 이 사이에 위치해야 하지만 21이 여기 있으므로 30은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실근이 3개가 나올 수 없고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a가 2가 되는 값은 됐을 때 fx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일 때를 해보자면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6x 마이너스 3이 되고 f'x는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6이 됩니다. 이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라는 값이 나오므로 극대일 때 x의 값은 2, 극소일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렸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 f2의 값을 구해보자면 fx의 값에 2를 대입한 값이므로 이므로 41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f-3은 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8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극대값이 41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84라면 이 사이에 y는 30이 존재할 수 있고 이때 근이 총 3개이므로 저희가 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fx에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문제에서 fx의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fx의 극소값은 마이너스 84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고2 수학 소수령 4번 해설을 맡게 된 권재현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총 2가지 풀이법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서술형용 풀이법, 즉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객관식용 풀이법, 약간 계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섞어서 푸는 2가지 풀이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서술형 정석 풀이법으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점 P, 2, 마이너스 3에서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3에 그은 두 접선을 L과 M이라 하고 두 접선 L과 M 그리고 곡선의 접점을 각각 QR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직선 QR과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최종적인 답을 구하는 문제이겠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확인을 할 것이 여기 있는 이 점 P가 곡선 위에 있느냐 아니면 곡선 바깥에 있는 한 점이냐 이를 따져주셔야 합니다. x는 2를 곡선에 대입해보면 4-6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죠. 그렇다는 건 이 점은 이 곡선 밖에 있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일단 접점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접점을 t, t제곱 마이너스 3t라고 할게요. 그러면 주어진 곡선을 y' 도함수를 구해보면 y'은 2x-3이기 때문에 이 접점에서의 접선은 y는 기울기가 2t-3이고 t, t제곱 마이너스 3t를 지나는 직선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겠죠. 이때 이 접선이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입해 주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3은 이 t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3t라는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은 열어주면 마이너스 2t 제곱 4t 플러스 3t니까 7t 마이너스 6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t가 될 것이고 이 양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최종적으로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꼴이 나오게 되겠죠. 이를 풀어주면 어렵지 않게 t는 1과 3이라는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t의 값은 접점에서의 x좌표이기 때문에 두 접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두 접점은 일단 t가 1일 때는 여기에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t가 3일 때는 3, 0이라는 값을 이 접점에다 대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 QR을 구할 수 있어요. 직선 QR은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x값이 1에서 3으로 증가할 때 y값이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점 아무거나 대입해주면 y는 x-3이라는 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최종적으로 직선 QR, 즉 y는 x-3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3x가 둘러싼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만 그리면 됩니다.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이렇게 만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넓이는 이 색칠된 넓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주어진 구간에서는 1부터 3까지가 될 것이고 직선이 위에 그리고 곡선이 아래에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적분을 구해줄 때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위에 있는 직선에서 아래에 있는 직선의 식을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3 빼기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전체 dx 위쪽에 있는 것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을 빼주는 이유는 여기서 양수라는 넓이 값이 나오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안에 있는 식을 정리해주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dx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x 1부터 3까지 라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적분을 계산만 해주면 문제는 끝이 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대입을 하나씩 해줄게요.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마이너스 9에서 빼주겠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건 0이 될 거니까 무시해도 되고 3분의 1 빼기 2 더하기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정리해주면 3분의 4라는 답이 최종적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넓이 S는 3분의 4다라고 구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접점을 t,t제곱 마이너스 3t라고 정했고 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접선에 이 접선이 지난다고 문제에서 주어진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t의 값이 두 개가 나왔고 우리가 궁금한 것도 두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접점의 좌표를 구한 뒤 이 두 접점이 지나는 직선 QR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직선과 처음에 주어진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구간에서 더 위쪽에 있는 거에서 아래쪽을 뺀 값을 정적분을 해주면 되고 이 두 교점의 좌표는 1과 3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적분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써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객관식 풀이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이는 지울게요. 자, 일단 접점을 t, t제곱 마이너스 3t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까와 같이 접선의 식을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방정식을 구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서 쓸 거는 접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그 접점과 이 주어진 점 P의 평균 변화율은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맞죠? 접점에서의 접선 그리고 그 접선 위에 다른 한 점과 이 접점 사이의 기울기 이 두 개는 결국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작성을 해보면 t, t제곱 마이너스 3t와 2, 마이너스 3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t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이 되겠죠? 이것이 평균 변화율과 같다. 아까 푸랭값 구했기 때문에 바로 적을게요. 이 t 마이너스 3.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를 오른쪽으로 곱해주면 이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2 이는 곧 2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6이 되겠고 이거를 이렇게 넘겨주면 아까와 똑같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다. 따라서 t는 1,3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눈으로 보셨을 때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게 풀이가 현저히 짧고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과정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1과 3이다 였는데요. 아까는 이 함수식들을 다 빼서 거기에다가 정적분을 해서 그걸 구하고 또 대입을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객관식 문제라면 그 풀이들을 모두 쓸 필요가 없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넓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일반화를 해놓은 거예요. 2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 함수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2차 함수와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할 때 두 교점의 좌표를 알파와 베타,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둘러싸인 넓이 S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세제곱 곱하기 제곱차 계수 A의 절대값이라는 일종의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이용하면 정적분 과정을 그러니까 다 밟지 않아도 빠르게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베타는 3이고 알파는 1이기 때문에 S는 6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1이겠죠? 그래서 1을 곱해주면 6분의 8 약분해서 3분의 4 아까와 똑같이 3분의 4라는 답이 나왔지만 풀이는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객관식에서 많은 쓸모를 가지니 꼭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